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높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좀 상위 입지의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기 전략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의 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이 거래가 잘 안 되고 부동산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제 채널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택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주택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갈아타기 전략,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고 그리고 더 상위 입지의 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은 많죠. 왜냐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급변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 하향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매물들이 많이 넘쳐나게 됩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가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많이 내놓고 팔려고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위 주택으로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갈아타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내가 상위 입지로 가는 건 알겠는데 주택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은 변화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부동산의 완화책이라든가 심리의 변화, 정책적 변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합해가지고 아마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주택을 팔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안 팔렸던 주택을 팔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주택을 누가 팔아주죠? 공인중개사 분들이 팔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직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지고 A4 용지에 내 부동산의 매물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멘트라든가 사진들을 넣어 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주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주택을 팔아줄 수 있는, 부동산을 팔아줄 수 있는 이 매물을 공인중개사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뢰를 내가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 매물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부터 이제 다가오는 부동산의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내 주택을 먼저 팔고 싶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 부동산을 좀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신뢰감을 통해서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면서 내가 주택이라든가 비주택, 또 매매나 경매, 또 NPL 채권, 이런 것들을 사면서 투자를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싸게 부동산을 샀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년 전에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서 2억 원대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했을 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됐을 때도 2억 원대 아파트를 내가 청약 신청하면서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수백 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을 샀을 때 한 번도 제가 경매로 내가 70%에 샀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부동산을 싸게 샀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부동산을 샀을 때 아마 싸게 산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살려고 하죠? 싸게 살려고 해요.
싸게. 왜? 한 번도 내가 싸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늘 부동산의 벽은, 가격의 벽은 높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때는 늘 싸게 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을 팔 때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비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의 부동산을 비싸게 팔려고 해요. 집이 지금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만약에 100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100원에. 그럼 이 주택이 안 팔릴까요? 무조건 팔립니다. 1초 안에 팔린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만약에 1주택을 팔고 갈아타기 전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상급지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일생일대에 어쩌면은 지금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또 이런 기회들은 오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늘 기다리려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하셔가지고 갈아타기 전략을 이제 앞으로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싼 가격에 판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싸게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급하게 가지고 있는 주택을 너무나 싸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상급지로 가겠다, 이런 전략은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완화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너무나 비싸게 팔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조금 내가 남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택을 팔 때, 부동산을 팔 때는 제가 배운 거는 남들이 먹을 거를 남겨주고 파는 겁니다. 내가 100% 꼭지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70% 가격에 파는 거예요. 왜? 내 주택을 사주는 사람도 30%는 먹을 게 있어야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판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어깨에서 팔아라 하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꼭지에 맥스로 있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편도, 사는 사람도 이득을, 마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도 내 주택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무주택자 분들께서 제 채널을 봐가지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주택을 맥스로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주택을 팔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맥스의 가격이 아닌 70%의 가격, 80%의 가격, 남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변화하게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리고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2019년부터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첫 번째가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무주택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스피도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맞춰가지고 주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내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무주택을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런 재테크 마인드를 내가 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은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더라도 사두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부동산을 사면서 싸게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 청약을 하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제가 부동산을 샀을 때 한 번도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싸게 산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많이 올랐던 가격이 떨어져서 예전보다는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 부동산의 가격은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비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동산을 보면서 여전히 비싸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처분하고 만약에 다른 주택을 살 때는 반대로 주택을 살 때는 싸게 살려고 하겠죠.
굉장히 뭐 무릎에 사거나 바닥에 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께서 남들보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비싸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은 다 싸게 살려고 할 때 나는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좋은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부동산의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상승론의 그런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상승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상승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락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영상을 찍는다면은 하락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면은 하락의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앞날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맹신해 가지고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다 지금 조단위 클래스의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왜 데이터를 가지고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가격을 다 예측하고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단위 클래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부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 따위를 가지고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하고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더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수레바퀴를 만드는 뭐 장인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중국에 수레바퀴를 만드는 마차의 수레바퀴 내축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이 있는데 이 수레바퀴의 축을 내가 손으로 깎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손으로 깎아서 만드는데 이 장인은 엄청난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이 수레바퀴를 조금 덜 깎으면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가 잘 안 굴러가겠죠. 마차가. 그리고 조금 더 깎으면 너무 헐거워가지고 이 마차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한 이 타이밍, 적정한 그 감각으로 이 수레바퀴 축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인은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때문에 이 바퀴를 하나 만들면, 이 축을 만들면 이거를 내 아들한테 전수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한테 어떻게 전수를 해 주느냐? 전수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 수레바퀴를 깎는 이 느낌, 감각, 경험,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수레바퀴를 깎는 장인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이 기술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기술을 이 아들이 나처럼 알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낌이나 감각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느낌, 받아들이는 생각, 감각, 이런 경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느낌은 틀리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주택을 파는 거와 사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좀 싸게 팔아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금 여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낮춰서 팔아야 되는지, 이거는 감각이고 경험이라는 거죠. 제가 원론적으로는 조금 싸게 팔아라,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저희 감각이나 경험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더 깊숙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시장이 되고, 어떤 지역이 됐을 때는 어떻게 내가 주택을 사고,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그 사람마다 경험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제가 석사학위를 12년도에 받았을 때 제 교수님께서,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제가 많이 누누이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동산은 수치 학문이 아니에요. 데이터 학문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에요. 경험 학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한 개 사봤느냐, 두 개 사봤느냐, 100개 사봤느냐, 10개 팔아봤느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장인이 수레바퀴를 깎아가지고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딱 맞추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 레벨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주택을 안 사면 부동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험 학문인데 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택수를 늘리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이런 수치들이 아닌
경험치들이 쌓이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러면서 이 경험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죠. 임성배 TV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딱 듣고도 만약에 이런 경험치들이 많이 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으로는 이 얘기가 임성배라는 사람의 얘기가 맞지만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론적인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집이 안 팔린다. 그리고 이 1주택을 처분하고 그리고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 시기를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남들과 같이 너무나 비싸게 팔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 70% 80% 가격에 남들한테 이득을 주면서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해야지 그런 구간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상급지의 주택으로 이동을 했을 때 내가 무조건 경기가 안 좋고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너무나 싸게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거래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 앞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런 기회를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조금 비싼 가격으로도 내가 입지가 좋다면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그 시기가 왔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올 건데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들을 오는데도 지나가는데도 지나간지 모를 거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데도 이런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거예요. 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여전히 똑같이 수치를 보면서 이 수치를 통해서 내가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야 그 타이밍이 지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감각이나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쌓으시는 게 중요하고 간접적으로 일단은 영상이라든가 매체, 책,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주택을 벗어나고 그리고 자산을 늘리고 레벨업하고 주택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런 경험치들이 이제 점점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느낌, 감각을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수레바퀴에 맞는 축을 깎아가지고 넣는 그런 경험을 계속 깎으면서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동산의 경험들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